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것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오늘은 충남 해양도시 1번지 보령입니다. 대천에서 오천으로 이어지는 바다에서 짜릿하고 특별한 봄의 추억을 만나볼까요? 차갑기만 했던 보령의 바다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파도 속에 풍덩 몸을 맡길 날이 곧 다가오겠죠.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봄 햇살과 바람에 일렁이는 대천의 수욕장. 그 파란 바다를 마주하며 봄을 느껴봅니다. 오늘은 보령 그중에서도 대천 앞바다에 나왔어요. 여기 보고 있으니까 봄바람 맞으면서 이거 보이세요? 화이트 비치. 이 화이트 비치 까맣게 펼쳐져 있는데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너무 멋있어. 나 너무 설레 지금. 1930년대에 개발된 대천해 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조각공원과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사계절 내내 인기 만점입니다. 또 해변 주변에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선택은 이겁니다. 바다 보면서 레일바이크는 처음이거든요. 아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해문도 많이 끼고 비가 오면 못하는 상황인데 네. 날씨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창하네. 딱 레일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2.3km고요. 네. 왕복 시간 한 35분에서 40분 소요가 됩니다. 그럼 레일바이크를 타고 파란 대천 앞바다를 신나게 달려볼까요? 안전수칙을 지키며 페달을 밟으면 오매불만 기다린 오션뷰가 딱 펼쳐집니다. 와, 레일바이크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다 한가운데를 누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릴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특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른 바다와 그보다 더 파란 하늘. 힐링 그 자체인데요. 대천 바다가 제품에 푹 안깁니다. 이번엔 보령의 두 번째 바다 오천항을 찾았습니다. 좀 더 아늑하고 푸근한 느낌인데요.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키조개 생산지로 유명한 오천항. 전국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죠. 저 멀리 달 그림자 어머나, 이거는 엄청 커, 엄청 커. 와, 어머니 이거 진짜 크네요, 기조개가. 기저귀가 왜 기저귀인지 아세요? 아니,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기저귀는 옛날에 아기 때 어렸을 때 오줌 싸는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티. 옛날에 이렇게 머리에 곡식 타는 거. 그래서 기조개구나. 그리고 뭐 관자죠, 관자. 어머, 싱싱해 보여. 관자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으려나요? 기저귀 회 있고 버터구이 있고 회무침 있고 샤브샤브 있고 두루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세트로. 세트? 과연 어떤 코스 요리일까 상상하는 사이 회무침부터 두루치기까지 키조개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제가 오천에 와서 이런 홍사를 다 누려보네요. 뭐부터 먹어야 될지. 기쁨의 도리도리. 그래도 일단 회부터 먼저 먹어야겠죠? 갓 잡아서 더 싱싱한 키조개 관자회.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인데요. 이 초고추장에 콕 찍어서 먹으면 봄맛이 입안 가득 들어옵니다. 제 진실의 콧구멍. 진짜 맛있다. 탱탱해요, 탱탱해. 이번엔 새콤달콤한 양념에 향긋한 봄 채소를 넣고 버무린 회무침.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줍니다. 싱싱한 야채랑 어우러지니까 새콤하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옆에 불판에서 두루치기와 버터구이가 동시에 익어갑니다. 매콤한 양념에 볶아 먹는 키조개 두루치기. 고소한 버터에 살짝 구워 먹는 버터구이까지 금상첨화죠. 이 향 저장해 가고 싶다. 어떡해, 나만 즐겨서? 아이고. 일단은 안 매운 흥분했어. 안 매운 거부터 이렇게. 매콤한 맛과 고소한 맛의 키조개 관자. 취향대로 입맛대로 마음껏 먹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키조개 샤브샤브까지 이 조리법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식감이 좀 달라지네요. 탱글탱글했던 게 쫄깃쫄깃해졌어요. 샤브샤브도 역시 오천항의 특별한 봄맛 키조개 코스 요리 한상이었습니다. 천수만의 바다가 천천히 흘러들어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오천항. 예부터 호수 같은 오천항을 지켜온 성벽이 있었으니 바로 충청 수영성입니다. 여긴가? 헉! 어머, 이 동백꽃 아니에요? 동백꽃? 보세요. 오, 예쁘다. 그 옆에 바로 문. 뭔가 신비롭게 생겼는데 왠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헉, 엄청 크다, 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보령시 문화관광 해설사 이종주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문화해설사님. 네. 문화해설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전 바닷가에 이렇게 큰 성벽이 있는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영입니다. 수영이요? 네. 한양으로 가는 그 좋은 선을 안전하게 네. 그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이 외적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외적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네. 성을 쌓았는데 여기 이제 밖에는 바다였겠죠. 네. 그래서 다른 데와 달리 여기는 수역이라고 합니다. 수영. 크고 작은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오천항은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인데요. 그런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충청 수영성을 세운 거죠. 요새를 지키던 성벽을 따라 올라가면 그림같이 펼쳐진 정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영보정인데요. 오천항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누구나 들어와 그림 같은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안 올라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엄청 멋진 풍경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모든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이 이곳에 올라서 시를 한 수 짓고 또 이 경관을 그 시로서 남기고 싶어 했던 네. 누구나 올라오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영보정이란 정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오면 뭔가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어. 보시면 네. 천상누대 화중강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천상에 있는 누대, 누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와.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기가 바로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였거든요. 저 그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는데. 잠깐만요. 근데 용식 씨가 안 보이네. 용식 씨! 필구야! 용식 씨! 드라마 속 그때 그 장소에서 잠시 여주인공이 되어봤습니다. 용식 씨가 일했던 파출소도 찾아가 보며 저만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네요. 대천 여행의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작전명 장상아 날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보령 봄바다의 특급 작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요 지금 설레기도 하면서 너무 떨려요. 그러세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긴장을 좀 해요. 네. 저도 지금 처음이라 그런데 저 잘 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날씨도 쾌청하고 바람도 아주 지금 적당히 불고 있어가지고 이륙장에 올라가서 안전교육 받고 네.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장까지는 네. 한 15분 정도 여기서 지금 걸려요. 저 보이는 데가 바로 이륙장이거든요. 또 산으로 쭉 올라가야 되네요. 네네네. 오늘의 특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옥마산으로 고고! 기대 반 떨림 반으로 옥마산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더라고요. 산 정상에 다 올라왔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왜냐면 지금 보령 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탄성이 절로 나오는 서해의 풍경인데요. 보이세요? 해발 600m의 옥마산 정상에 서면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보령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저의 특급 작전은 이 경관을 하늘 위에서 감상하는 패러글라이딩. 떨리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장비를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아우, 저 올라왔다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고 있는데요. 용기 내서 하늘 산책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패러글라이딩. 보령에서 그 소망을 이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이 기분, 난생 처음 맛본 짜릿한 경험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하늘 산책! 짜릿합니다! 아이언맨 안 부러워요! 내가 바로 슈퍼맨! 지구를 구하고 유유히 돌아오는 히어로의 기분이 이럴까요? 발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만나 더 특별했던 보령의 봄바다. 석양의 황금빛 바다가 따뜻하게 반짝입니다. 이 감성 꼭 한번 느껴보세요. 자, 소감 한마디. 짜릿해요. 눈물 짜릿해? 빼고 예? 콧물 침 다 흘리고 왔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손 한번 들고 마무리. 대천에서 오천으로 그리고 바다에서 하늘로 이어진 보령의 봄. 파란 바다 위로 봄볕이 스며드는 풍경마다 즐거운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뭔가 색다른 경험에 도전하고 싶은 날 짜릿하고 특별한 보령의 바다를 만나보세요. 이곳이 바로 그곳인가? 저기 어머니! 저 어머니! 어디 그렇게 바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밥하러 가죠. 요리 밥에서 그래야 손님들 밥 주제. 밥이요? 예. 밥? 밥? 손님들에게 밥을 준다?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만. 얼른 들어가시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60세 이상 어른들만 일할 수 있는 곳 대장금 구내식당의 대장금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 대장금 손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만 일손을 도와야지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리죠. 아니 대장금 밥맛을 보러 왔다니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밥값을 해야 밥을 주지. 얼떨결에 일일 대장금으로 취업했는데요. 앞치마부터 둘러매고 할 일을 찾아 나섭니다. 저 뭐 할 거 있나요? 일 좀 주십시오. 예. 이거 고추 꽃단나도 갖다 줄라요? 아 고춤을 다듬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야 거뜬하죠. 저 어머니, 제가 지금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일신 돕는데 오늘 메뉴는 뭐예요? 좀 힌트 좀 주세요. 오늘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예, 비빔밥. 나 너무 좋아하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청 별간에 위치한 대장금 구내식당은 주 5일 평일 점심을 제공하는데요. 단돈 4,000원에 어르신들의 손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경력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8년 차. 8년 차? 이야, 8년 차 구내식당의 이 맛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나타나셨어. 근데 이게 대장금으로 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음식도 잘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해야죠. 하지 그러면 여기서 일 못해요. 북구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장금 구내식당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노인 일자리에서 일부 급여가 지원되고 있고 관에서 이런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수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상가 주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도 싼 가격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맛 덕분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대장금 구내식당.
그 맛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살짝 지켜볼까요? 어이 신이 한잔 보죠. 맛있는 거 안 맛있는 거? 신입에게 주어진 영광. 제가 간장으로 방울을 하겠습니다. 오, 맛있다. 소금하고 마늘밖에 안 들어갔다. 어떻게 소금하고 마늘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맛이 나요? 지금 요거 계량 없이 눈대중만으로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맛. 그 맛의 비결은 역시 아낌없이 팍팍 퍼주는 신선한 재료와 손맛이었는데요. 거기에 스피드까지 더해 비빔밥 재료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제 반찬은 거의 준비가 다 된 거죠? 네, 다 됐어요. 야, 근데 이제 계란 무치시는 거예요? 계란은 이제 밥을 이렇게 비비게 나가면 위에다 하나씩 올려서 드려요. 1인당 한 개씩. 네. 비빔밥에 활용점이죠. 어우, 계란 후라이. 근데 벌써부터 무치시는 거예요? 어디 갔어? 벌써부터 무치죠? 이 뜻이 이제 드리려고 밥 잡을 때 하나씩. 아니 계란 후라이를 지금 막 그러면 사람들 거 벌써 무쳐요? 우리들 거 먹는다고 아, 아가씨 레이트 넣어놨으면 주고 저희 선생님도 그러고. 오전 8시에 출근해 정신없이 메뉴를 완성하고 나면 어느덧 10시 반. 손님들에게 메뉴를 선보이기 전 시식 겸 식사가 이뤄지는 시간입니다. 짜자잔! 자, 이게 바로 오늘 대장금 구내식당의 중식 메뉴입니다. 어머, 너무 푸짐하지 않아요? 야, 그 전쟁통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뚝딱뚝딱 만들어낸 음식 맛은 어떨까요? 야, 드디어 맛보는 대장금 손맛. 열심히 일한 만큼 양품 가득 퍼서 비벼봅니다. 오, 냄새 너무 좋다. 드디어 첫 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이게 비빔밥이어도 다 같은 비빔밥이 아니에요. 와, 장금이가 만들어낸 비빔밥입니다. 어머니, 오늘 이거 반응 좋겠는데요? 그쵸? 진짜 좋지요. 아, 오늘 완전 음식 잔반 없이 동나버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쵸? 네, 좋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차려낸 밥상. 이제 좀 편하게 쉬시면 좋으련만 어르신들은 다시 사회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서 일하면서 진짜 이것만큼은 최고로 좋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첫째 서로 도와가면서 네? 서로 위로하면서 또 나갔더니 기분 좋게. 둘째는 건강하기 위해서 다니고. 또 셋째는 또 돈 벌어서 좋고. 60이 넘어 찾은 소중한 일자리.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내 가족,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음식을 마련하는데요. 덕분에 코로나19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우, 1등으로 오셨어요? 아니, 여기 자주 오세요? 예, 맛있어서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오늘 비빔밥. 몸이 더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 그래,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거리 넘쳐난다는 대학가의 쟁쟁한 라이벌들을 제치고 대학생부터 동네 주민들까지 대장금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평소에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 네, 주에 한 4일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간편하고 가격도 싸고. 아, 그래요? 또 이 돈 내고 어디 가서 못 먹으니까. 아무래도 건강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매일 여기서 밥 먹고 있어요. 질리지도 않고 맛있어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되는 대장금 구내식당. 언제 또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나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모두 스스로 고생한 자신을 위해 칭찬해주세요. 박수! 고생하셨어요. 아우, 진짜 오늘 반응 끝내주더라고요. 한 분도 맛없다는 사람이 없어. 어떠셨어요? 반응이 그렇게 좋던데. 오늘 즐거웠죠. 항상 여기는 즐거운 일터입니다. 그리고 여사님들이 나이에 비해서 훨씬 일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일할 수 있어서 좋고 행복해요. 맛있게 드시면 더 좋고. 싸.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편견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대장금 구내식당은 야,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분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대장금 화이팅!
버럭. 할아버지가 성질 부려도 할머니는 꼭 참았어. 누군 성질 없는지 아오? 나도 한 성질 한다고요. 누가 먼저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했을까?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요거요? 그거 우리 할머니 얘기요. 우리 할머니. 마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엄마들이 동화로 짓고 손자 손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3대가 함께 만든 동화책 꼬부랑 책방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흥 두원면에 자리한 한 마을. 이곳은 정혼의 가족과 할머니, 할아버지 6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직장 생활로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내가 집에서 다 치덕거리 해줘야지. 뒷바라지 해줘야지. 학교 학부모회에도 참여하신다는 열혈 할머니. 그 고생 덕분에 얼마 전엔 좋은 일이 생겼다는데요. 이번에 애들하고 책을 내셨다면서요? 꼬부랑 할머니지. 또 학부형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색다른 일을 좀 해보자. 이제 아무리 우리 두원 초등학교가 학생 수는 적지만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또 모범적인 일을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손자, 손녀가 고흥 두원초등학교에 다니는 할머니 6분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꼬부랑 책방. 기획을 맡은 두원초 학부모 엄마들은 할머니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기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화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죠. 70이 넘은 나이에 동화책에 이름을 올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는 어떤 내용 쓰셨어요? 버럭 할아버지. 버럭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영감님. 그냥 급하게 성질 잘 내니까 버럭이라고 별명을 지어놨죠. 다 이렇게 책에가 다 우리 사는 것이 올려준구나 싶어서 웃었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 정호 할머니.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는데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인지 아시죠? 네, 알죠. 네, 오늘 화장도 하고 이쁘시네. 별 말씀.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몇 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친정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딸같이 이렇게 학부모 회장이라도 딸처럼 이렇게 여겨주고 친절히 해주니까 우리가 더구나 더 친하게 또 학교에 가서 모임이 되고 동화책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함께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두원초등학교. 6명 할머니 작가님들이 총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작가와의 만남이 있는 날. 김영자 할머니가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갯벌을 막으면서 달라져버린 고흥 바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 영자의 바다. 시작하면 온통 바다 생물이 잔치를 돌립니다. 갯벌이 사라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안 막을 걸 막았지 않는가 그런 서운한 감이 있지요.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진 다음 작품은 여순 사건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김정임 할머니의 불타는 마을. 여순 사건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았어. 뒤에서는 총을 투당투당 쏜디. 그러면 혈압이 그냥 뒤에서 쏘면 앞으로 그냥 막 나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밤이 돼. 얼른 쫓아내고 다 불질러 보려고 동네다가. 얼마나 무섭다고. 할머니들에겐 희로애락이 담긴 옛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아이들에겐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창구가 된 꼬부랑 책방. 차분하게 마음도 슬프고 눈물도 나오고 나대 그걸 볼게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 할머니들의 그 아픈 사연과 옛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이야기여서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작가와 학생들의 열혈 만남이 진행되던 시간 학교 강당에선 특별한 행사 준비가 한창. 코로나로 늦춰야 했던 꼬부랑 책방의 출판 기념회입니다. 꼬부랑 책방
책방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꼬부랑 책방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동화책을 내고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과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 할머님들 손주 덕분에 학교 방문도 해보고 학교 모임 학병 회의도 와보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한지 우리 손주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선생님들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이라고 실제로 우리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고 특히나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저로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꺼내주신 할머니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낸 손자 손녀도, 책이 나오기까지 모든 순간 함께한 학부모회도 오늘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사랑합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학교에까지 와서 이런 책을 또 만들게 된 것도 너무 또 좋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본 적이 실은 없어서 만들면서 엄마의 마음도 좀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아이도 할머니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은 할머니 역사책이 된 것 같고 아이들한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역사적 사실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서 이렇게 책을 냈지만 2탄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2탄으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동화책 한 권, 꼬부랑 책방.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손자, 손녀까지 3대의 마음을 끈끈하게 이어가는 이들의 다음 여정이 궁금해집니다.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레트로풍의 가게들은 중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옛날 경양식집 그대로의 맛을 재현한 돈가스 맛집을 비롯해 시골 노포를 연상시키는 감성 맛집까지 맛있는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최근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옛 충남도청 뒷골목 선화단길입니다. 낡음의 미학을 선보이며 곳곳에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카페며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이곳에 허름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시골 노포 느낌의 맛집이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198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 포착되는데요. 가게 분위기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약간 옛날 할머니 집 느낌? 옛날 시골 할머니 때 거실에서 보던 추억의 소품들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멋스럽진 않지만 소박한 정이 묻어납니다. 옛날 할머니 때 가보면 이렇게 딱 천장에다가 그런 손주들 사진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설마 사장님이세요? 예, 저 약간 옛날 느낌을 내려고 제 사진 직접 걸어놨습니다. 아, 저도 회식비거든요. 오늘. 네. 네. 익숙한 듯 정겨운 풍경에 손님들도 이곳을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약간 옛날 시골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 이제 그 익숙한 장소니까 좀 호감이 많이 가요. 여기는 어쩌다가 길 가다가 그냥 오게 됐는데 메뉴가 한정적인데 또 메뉴가 다 맛있어가지고 숨은 맛집이라 그래야 되나? 남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맛의 고수들만 찾아온다는 식당.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맛이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곳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메뉴가 보입니다. 사실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죠. 파스타라고 하면 포크, 칼
숟갈 들고 뭔가 고급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젓가락 들고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언밸런스한데 그게 또 매력이잖아요. 반전의 매력이 있는 이곳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크림 파스타.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곳 파스타는 매운 소스를 넣어 칼칼한 맛을 낸다는 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쟁반짜장은 먹어봤거든요. 근데 파스타가 이렇게 큰 그릇에 이걸 무너뜨려도 되는 건지. B급 감성 충만한 곳에서 맛보는 크림 파스타.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크림 소스가 진짜 진하고 반전 있는 파스타. 와, 화끈하네요. 크림 파스타는 이제 다 느끼하잖아요. 느끼하면 많이 못 먹게 돼서 좀 매콤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에 이렇게 좀 매콤하게 했어요. 중독성 강한 매운맛에 느끼함은 저만치 달아나고 자꾸 먹게 됩니다. 그런데 곁들여 먹는 반찬 또한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열무김치인데요. 파스타에 열무김치를 얹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개운하고 이 열무가 또 새콤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까지 더해지니까 와, 이 열무김치랑 파스타랑 조화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다음 요리는 또 하나의 메인 요리, 닭볶음탕입니다. 닭고기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여기에 청양고추와 양파, 감자 등 부재료를 더한 후 팔팔 끓여주는데요. 소리까지 맛있는 닭볶음탕입니다. 냄새 너무 좋고 식욕을 자극하는 이 비주얼에 닭이 또 이렇게 한가득 퐁당하고 들어갔어요. 먼저 국물 맛부터 보기로 합니다. 와, 이 국물이 달짝지근하면서 또 이게 매콤하게 마무리되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특별한 비법보다는 신선한 재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저희만의 소스가 있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싱싱한 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자부심, 싱싱한 닭고기 맛 탐험이 시작됩니다. 먹는 소리부터 남다른 닭고기는 이 집의 비법 소스까지 듬뿍 배어 있어서 더욱 맛이 좋은데요. 밥에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들어올 때는 달달하고 달달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뭔가 화끈하고 얼큰하게 나가네요. 와. 이제 파스타랑 닭도리탕을 많이 드시거든요. 둘을 같이요? 네네. 그래서 이 소스에 네. 이제 파스타 면이 있잖아요. 네. 닭고기를 좀 찢어서 양념을 싹 해가지고 이제 싹 드시거나. 파스타 위에 닭고기를 얹어주고 닭볶음탕 국물을 적셔주면 일단 비주얼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야, 진짜 태어나서 제가 이런 조합으로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먹어봐야 알겠죠, 그 맛은? 과연 닭볶음탕과 파스타의 조합 어떤 맛일까요? 치킨 파스타 같기도 하고 닭볶음탕 안에 면사리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사장님 센스가 있으세요. 야. 상상도 못했던 맛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매콤 단짠의 매력이 있는 닭볶음탕과 칼칼하면서도 고소한 파스타가 중독성 강한 맛의 궁합을 제대로 이룹니다. 먹고 보니까 오히려 이 파스타의 매콤함이 살짝 있어서 이 매운, 이 화끈한 닭볶음탕이랑 더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쇼미더 그런 이게 아니라 쇼미더 매운맛 약간 이런 느낌. 네네. 네, 고춧가루의 연결고리 네, 이런 느낌이에요. 레트로 맛집 두 번째는 대전시 서구의 한 경양식집입니다. 간판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9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 흔했던 칸막이며 패브릭 소파 그리고 공중전화까지 아련한 추억을 자극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에 이제 추억의 장소, 옛날 레스토랑 분위기 그대로 그냥 재현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 25년 건 한 30년 된 집이에요. 긴 시간 이곳을 지켜오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저마다에게 가슴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편했고 음식도 맛있었고 그냥 편하게 놀다 갔었어요. 오면 오래. 애들 생일 파티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하고
많이 왔어요. 졸업식 때, 뭐 이럴 때, 무슨 날 그때만 먹었으니까 더 추억이 더 돋는 것 같아요. 경양식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메뉴는 돈가스입니다. 접시를 가득 채울 만큼 크고 넓적한 고기하며 바삭한 식감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맛입니다. 겉바 속촉? 고기도 맛있고. 이곳의 사장님은 매일 아침마다 당일 판매할 돈가스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썰량만 조금씩 해야 한꺼번에 많이 안 해놓고 이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하거든요. 돼지고기는 소스에 버무려 숙성시킨 후 튀김 반죽과 빵가루를 듬뿍 붙여 튀겨내는데요. 고기가 도톰한 만큼 잘 익히는 것 또한 비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생과일 주스를 만들듯 오렌지와 키위,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과일을 몽땅 갈아서 소스를 만드는데요. 진한 과일향에 고소한 고기 육향까지 더해져 먹음직스러운 돈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적 먹었던 경양식집 돈가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진한 맛이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와, 세상에. 소스, 고기, 이 바삭함, 부드러움과 고소함과 풍미가 와, 진짜 돈가스 맛집이에요. 집에서 그냥 애들한테 해주듯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어디 내놔든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항상. 경양식집 그때 그 메뉴로 함박 스테이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기를 다져 둥글게 빚어 구운 패티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소스와의 조화가 일품이죠. 야, 진짜 보기만 해도 함박 웃음이 절로 나는 함박 스테이크. 와, 함박 스테이크가 좋은 거는 딱 썰 때부터 그 두께감과 그 촉촉함이 뭐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우아한 칼질과 함께 달걀 노른자에 고기를 살짝 적셔가며 먹는 그 맛. 다들 아시죠? 진짜 기분 좋은 그런 단맛과 뭔가 불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기의 풍미도 좀 더 느껴지고 채소도 아낌없이 넣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느끼한 맛을 또 날 수가 있어서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어요, 저희가. 뒷맛이 더 칼칼하게 느껴져서 개운한 맛이 날 거예요, 아마.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네. 그런 맛있는 매운맛이에요. 마지막으로 밥심으로 사는 분들을 위한 필수 메뉴, 김치볶음밥도 빼놓을 수 없죠. 김치와 베이컨이 황금 비율로 들어간 김치볶음밥. 그 맛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이 나면서 고소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불량까지 나는. 베이컨을 이제 기름에 네. 볶으니까 이제 고기 맛도 아무래도 좀 나고. 맞아요. 그냥 김치만 볶아서 먹는 것보다. 네. 그래서 더 맛있는 느낌이 드나요? 전문가분께서 해주신 그 요리는 남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엄마의 맛으로 해줘요. 그냥. 엄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테마로 다가오는 레트로 맛집. 세대를 아우르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감성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레트로 맛집 어떠신가요? 매년 잊지 않고 돌아오는 4월,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간절한 기도, 넘실대는 노란 리본.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해 기억 순례길에 오릅니다. 너 그렇게 입고 가려고? 너 그 옷만 있으면 돼? 출 것 같으면 다른 것도 챙겨? 그 옷만? 오늘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기억순례를 떠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남매인 윤건이와 하림이는 오늘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해 광주 청소년들이 세월호 기억 순례길에 오르는데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명의 아이들이 그날을 잊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정말 게임과 공부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면서 너희가 같은 청소년이지만 좀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는 말들을 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안고 버스에 오르는 청소년들. 세월호 기억순례 코스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평소에 그 팽목항을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가게 돼서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또 오늘은 또 특히나 직접 배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 가면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목포 신항에 도착해 노란 물결을 따라 들어가면 세월호가 있습니다. 화면으로만 접하던 세월호를 직접 눈에 담아보는데요. 흘러버린 시간만큼 녹이 슬어버린 세월호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날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해경과 민간 잠수부가 투입됐지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나서야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 침몰 원인에 대한 연구, 그날의 진실은 아직 바다 밑에 있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아쉬워요. 하늘에서도 그냥 편하게 쉬라고. 아직도 바다에는 5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양된 선체를 만난 후 진도로 향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곳인데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깊고 어둡습니다. 노랗게 물들어 있는 팽목항은 7년 전 세월호 참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간절한 기다림이 아픈 작별이 되어 돌아왔던 날. 그날도 오늘처럼 파도가 세차게 일렁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팽목항에 도착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립니다. 안녕 내 작은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함께 자리를 이동하는데요. 멀리 별들이 빛나면 팽목항에서는 제일 먼저 가족 캠프를 찾았습니다. 우재 아버님만이 홀로 지키고 있는 이곳은 세월호 참사 당시 20명의 유가족이 상주하던 곳입니다. 멀리 멀리 갔다고. 저는 산원고 2학년 8반 고재근 아빠 고영환이라고 합니다. 쭉 퍼져 있는 거. 그러니까 바지선 연결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올라갔고 거기서 아이들을 확인한 부모들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안산으로 가고 못 찾으신 분들은 계속 남아있던 곳 지역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날의 일들을 들려주는 아버님.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애들한테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나기도 하고 어릴 때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자주 사랑한다는 말도 좀 했으면 좋겠고 자주 놀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가족 캠프에서 도보 2분 거리에는 팽목 기업관이 있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304명의 이름으로 만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7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억하고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함께 다짐합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오늘의 느낌을 나누는데요. 세월호가 처음 일어났을 때 어렸을 때라 기억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재 아버님을 만나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남아서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우재 아버님 말처럼 또 이길 수 있도록 같이 또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다 잊혀져 가고 또 세월호가 막 지겹다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 속이 상한데 와서 보니 그래도 희망이 있고. 네, 사실은 너무 미안함이 앞서서요. 아이들 눈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팽목항 안에 있는 기억예술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마지막 제주 토요일 오후 4시 16분이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요. 광주 시민상주 모임과 팽목기억연대가 함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너의 목소리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며 눈물로 적셔놓은 이 길을 밟고 어서 돌아와 주길 어서 돌아와 주길 7주기를 맞이한 세월호는 올해 4월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아이들은 기억 순례를 통해 세월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냐고. 그런 점에서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같이 행동하는 친구들 보고 위안을 삼았어요. 제가 지금 단원고 학생들이랑 같은 나이 고2인데 제가 그 당시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당시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도 이 일을 잊지 않고 아이들한테 꾸준히 알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7년 동안 휘날려 닳아버린 깃발, 조금씩 희미해져 버린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4월이 왔습니다. 아프고 아리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밤마다 와서 조용히 노래해줄게.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